빠지고 오히려 근육량이나 체수분은 올라가는 그런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여러분이 얻어가는 것이 저희 강의의 목표입니다. 네. 우선은 이론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저희가 카톡방에 올린 바도 있는데 이 그림을 먼저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지방 감량에 대한 중요함을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우리 체중계에 아침마다 올라가시는 분들 계시죠? 체중이 빠지면 기뻐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근데 체중만 가지고 기뻐하시면 절대 안 되시는 이유가 지금 동일한 무게의 체지방과 근육을 비교한 건데요. 저희는 사실 근육을 빠지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체중계에 올라서면 근육인지 체지방인지도 모른 채 체중만 빠지면 우리가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빼야 하는 것은 체지방이며 체지방의 밀도가 근육보다 낮기 때문에 실제 부피가 굉장히 커요. 이번에 황현 약사님께서 본인의 인바디 결과를 공개해 주셨고 오늘 강의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지방 1kg짜리가 과연 몇 개나 빠졌는지 좀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단순히 체중이 빠지는 그런 다이어트 방법이 기존의 다이어트 방법이었다면 저희는 운동이 아닌 오로지 체지방을 태우는 식단과 단식을 어떻게 설계하였을 때 이렇게 체지방이 빠지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하나의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오늘 강의에 대해서 아실 수 있는 그림이라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왼쪽에 보면은 이게 이제 금고가 있죠. 우리가 금고를 열려면은 바로 열쇠가 필요하죠. 근데 금고에 열쇠도 없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도 모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금고에 있는 돈은 쓰지도 못한 채 그달 그달 벌어오는 돈 번다고 하지만 바로 카드값으로 다 빠져나가서 뭐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사실은 이 금고에 비밀번호만 알면은 혹은 열쇠만 있으면 우리는 되게 풍족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의 식단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식단과 에너지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 우리 몸을 보면은 체지방이 금고처럼 많이 들어있어요. 저희 몸 안에 체지방이 정말 많이 들어있는데 그거를 분해하는 열쇠나 비밀번호가 없어서 우리는 그날 하루 세 끼나 간식을 통해서 겨우겨우 에너지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비밀번호를 안다면 혹은 열쇠를 갖게 된다면 이 금고에 있는 체지방을 열어서 충분히 에너지를 쓰고 우리가 식단을 제한하거나 단식을 하더라도 전혀 피곤하지 않게 체지방만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키와 비밀번호가 무엇인지도 여러분들이 알아가시면 될 겁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특강에 이제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왜 오셨나요? 물론 이제 외적으로 비만을 좀 살을 빼고 싶어서 혹은 살을 빼봤지만 결국 요요가 와서 다이어트가 실패하셔서 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뭐 저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때 실패할 때마다 사실은 의지가 강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오래오래 성공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랑 비교하면서 결국은 내 의지가 약한 거지. 나는 근데 이렇게 식단, 음식을 참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리고 이번엔 정말 강한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1, 2년 안에 요요가 오고 말고 요요가 오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더 체중이 나이 들수록 에너지 대사가 더 문제가 생겨버리다 보니까 더 체중이 부는 사태가 오고 말았죠. 그래서 저희는 분명히 외적으로 좀 아름다운 외형을 가지고 싶은 목적도 있지만은 이번엔 좀 건강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셔서 오늘 오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신 분들이 오셨다면 제대로 오셨다고 네, 환영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헬시 다이어트 특강의 목표는요, 우선은 체겸 다이어트, 이 책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이어트 과학 연구자가 쓴 이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기반으로 다이어트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저희 헬시 약사가 전문가로서 보완해야 될 점을 실제 저희가 해본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겸이나 이런 여러 가지 다이어트 강의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좀 저희가
부족한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더 원하는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꾸 뭘 제한하는 게 많고 하지 말라는 건 많지만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제한해야 된다, 먹을 게 없다, 이제 풀떼기밖에 먹을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결국 냉장고를 뒤지다가 오늘은 그냥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말아야지 뭐 이렇게 쉽게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제 황희연 약사님 푸드 닥터로서 음식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식단에 제한을 하실 필요도 없으시고 뭘 먹을지 고민할 필요도 없으시고 충분히 건강 음식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이 바로 건강 음식 패러다임의 변화 또한 될 것 같습니다. 또 사실은 여기 많은 주부분들이 와 계실 텐데 저희가 먹는 식사가 바뀌어요. 저희 가족들의 식사 패러다임 바뀌기 때문에 온 가족에게 좋은 변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 헬시 약사와 헬시 약사가 멘토링한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황현 약사님께서 결과를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통 다이어트 패러다임의 오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대부분 자료가 체겸 다이어트 이 자료가 좋기 때문에 많은 부분 여기서 가져왔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칼로리 균형 공식이라고 해서 기존 다이어트 패러다임은 어떤가요? 내가 먹은 것보다 운동을 더 하면, 혹은 내가 조금 덜 먹으면 살이 빠질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게 바로 칼로리 균형 공식인데요. 어, 근데 그래서 내가 살이 찌는 이유도 내가 활동량보다 결국 운동을 덜해서 이제 살이 찐 거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운동량을 늘리거나 섭취량을 줄이시는 방식으로 살을 빼시려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전통 다이어트 패러다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가 몇 가지에 걸쳐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은 기존 칼로리 균형 공식은 섭취 에너지와 소모 에너지를 각각 독립적인 변수로 놓고 그거에 의해서 체지방량이 변화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애초에 섭취 에너지와 소모 에너지가 독립적이라고 가정했다는 점에서 틀린 전제라는 것이 이 저희 전통 패러다임의 문제입니다. 우선은 섭취 에너지와 소모 에너지는 전혀 독립적이지가 않고요. 우리 섭취 에너지를 점점 줄이면 어떻게 되나요? 이 그림에서도 보실 수 있으신 바와 같이 일단은 섭취 에너지가 줄어들면 우리 몸은 생존을 하려는 그런 목표에 의해서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므로 인해서 소모한 에너지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체지방이 축적되며 다이어트 실패하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죠. 결국 섭취 에너지에 따라서 소모 에너지까지 떨어지는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독립적인 균형 공식에는 기본적인 전제 오류가 있습니다. 예, 또 두 번째는 여기서는 오로지 칼로리 에너지로만 체지방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하지만 저희 지방 분해에는 호르몬과 효소가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칼로리 균형 공식에 또 문제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호르몬으로서 인슐린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인슐린은 이제 당뇨이시거나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다이어트나 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최근에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인슐린이 바로 지방을 축적하거나 연소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만약에 이 인슐린이 적절한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체지방을 분해하고 싶어도 분해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우리가 아무리 소모 에너지를 많이 쓰고 섭취 에너지를 줄인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새로운 다이어트 패러다임에서는 이 인슐린과 같은 호르몬의 중요성을 계속 말씀해 드리고 이것이 결국 에너지 대사가 정상화돼야 이런 호르몬과 효소들도 정상적으로 분비되고 조절되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적인 측면에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전통 다이어트 패러다임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오로지 에너지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게 똑같은 열량을 가진 음식들입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그림과 오른쪽에 있는 이 음식들, 과연 같은 영향을 우리 몸에 준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전혀 없겠죠. 여기는 보면은 과당만 잔뜩 들어있는 것들, 단순 당들만 많이 있지만 여기는 비타민, 미네랄 같은 것들이 풍부한
그런 음식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은 당연히 저희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콜라 같은 이런 과당은요, 심지어 간에 독소로 작용하기도 하거든요. 오히려 우리 몸을 파괴하는 음식이라고 하면 이게 바로 우리 몸을 살리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 음식 종류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칼로리 균형 공식에 문제가 있고요. 여기서 하나로 제가 예를 들어보자면은 제가 10년, 저의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항상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 친구가 항상 어딜 가도 제로 콜라만 마시고 설탕도 왜 그거 있잖아요. 칼로리 없는 설탕. 그런 것만 넣어서 먹는데 자기가 항상 얘기하기를 난 이렇게만 먹는데 왜 살이 찌냐고 자꾸 그랬던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오로지 이 열량으로만 자기 몸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몸을 살리는 음식을 먹어줘야 합니다. 네, 전통 다이어트 패러다임 네 번째 문제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그날 섭취한 에너지, 그날 소모한 에너지에 따라서 우리 체지방이 변화한다고 가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하루의 음식으로 섭취한 에너지 모두를 그날 사용한다고 가정했다는 점에서 이 가정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냐면은 이제 탄수화물을 먹었다고 할 때, 탄수화물을 똑같이 먹는다고 하더라도 혈당을 천천히 올린 탄수화물이 있고 혈당을 많이 올린 탄수화물이 있을 거예요. 그에 따라서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가 달라지거든요. 인슐린 분비가 많이 되냐 적게 되냐에 따라서 인슐린 분비가 많이 될수록 우리는 잉여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저장하려고 해요. 인슐린은 당뇨 때문에 많이 아시고 혈당을 낮춘다는 중요한 호르몬이라고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실제로는 이 잉여 탄수화물 지방으로 저장하는 그런 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제한 탄수화물을 통해 이 지방으로 바뀌게 되면은 그날 음식으로 섭취한 에너지를 우리가 당장 쓸 수가 없고 저장돼 있기 때문에 체지방 분해하는 키를 모른다면 우리는 아무리 소모를 하려고 해도 소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가 네, 맨날 다섯 먹어가지고 번째. 뛰니까 계속 칵칵 물려가 너무 아파요. 네. 혹시 음소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전통 다이어트 패러다임 다섯 번째.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아서 좀 빨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놓치신 부분은 나중에 반복적으로 영상 청취가 가능하시니까 그때 봐주셔도 좋고요. 오늘 캐치 못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얼마든지 질문을 해주세요. 전통 다이어트 패러다임 다섯 번째는요. 몸이 활용하는 원천으로 섭취 에너지만 변수를 사용했어요. 그쵸? 우리가 섭취한 에너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가정을 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 몸의 근고 안에 지방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방을 태울 수 있는 조건을 만드냐, 못 만드냐에 따라서 우리의 에너지의 원천은 계속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이 활용하는 에너지의 원천을 우리가 갖고 있는 지방 등까지 같이 봐야 된다는 점에서 이 칼로리 균형 공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네, 좀 빠르게 다이어트 패러다임 말씀을 드리는 이유들은 이것을 꼭 아셔야 된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아셨을 때 실행으로 적극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이 돼야지만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은 이제 실행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함을 아시고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전통 다이어트 패러다임 문제를 제가 다섯 가지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다이어트 하면서 이런 거 많이 해보셨나요? 적게 먹었는데도 살이 안 빠졌거나, 많이 움직이는데 안 빠졌거나, 요요가 왔거나, 오히려 건강 상태나 컨디션이 나빠진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살을 극단적으로 조금 운동을 열심히 해서 뺀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오히려 건강 상태가 되게 나빠졌기 때문에, 이게 딱 질병이 왔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컨디션이 나빠져가지고, 이제는 나이가 들면서는, 그 다이어트를 하는 게 사실 조금은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체겸 다이어트와 황현 역사님의 이런 실제 실행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은 내가 살을 못 빼는 어떤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었고, 이렇게 실패했던 이유나 컨디션이 나빠졌던 이유는 나의 에너지 대사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더 많이 이제 알게 되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다 내 의지가 약해서. 내 노력이 약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은 내 노력이나 의지의 한계를 부딪혀서 저희가 약국에 있기 때문에 많이 보지만 약물, 다이어트 약물 부작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왜냐면은 그 외적인 모습도 사실은 사회생활 하는데 중요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애초에 문제 정의, 우리 앞서 드렸던 대로 칼로리 균형 공식의 이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를 몰랐기 때문에 해결 방법도 몰라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이제 우리는 이제 문제 정의를 제대로 정의하고 이제 문제 해결을 해나갈 겁니다. 네. 요 그림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죠? 네, 이걸 다 아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게 체겸이 정리한 비만의 알고리즘이에요. 아까 우리가 전통 다이어트 비만 공식해서 칼로리 균형 공식 굉장히 단순한 그 표 하나를 보여드렸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어떤가요? 굉장히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하게 우리 몸이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대사 관계들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실제로 많이 우리 몸에 주고 있는 인풋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 다양한 인풋들이 우리 몸에 여러 가지로 영향을 줘서 결국은 질병의 한 형태로 혹은 표면 증상의 한 형태로 체지방이 과잉 축적되는 비만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단순하게 칼로리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중에 어떤 부분에 잘못된 인풋을 넣어줬을 때 혹은 이 에너지 대사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질병의 하나의 측면으로서 체지방이 과잉 축적될 수 있다라는 이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의지나 노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한 개인의 비만을 유발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이 인풋 부분이죠. 인풋 부분은 우리가 통제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헬시 다이어트와 함께 이제 제대로 교정을 해 가시면 됐고요. 저희 원하는 다이어트도 효과도 얻으시겠지만 결국 이 중간에 있는 이 에너지 대사 부분, 우리 건강적인 부분도 인풋이 좋아지면서 이 부분이 좋아지고 결국 우리가 원하는 다이어트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헬시 다이어트가 건강적으로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실 것입니다. 네. 체겸은 방금 앞서서 비만의 알고리즘 복잡하게 보여줬지만 결국은 비만은 대사 문제이며 체중이 아닌 체지방의 문제이고 그리고 체지방이 분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비만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이 찐 진짜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다 언급해드리기는 어렵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습관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교정해드리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안내해드리면서 이제 해시 다이어트의 실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체겸 다이어트도 이제 여러 가지를 앞에서 이론적인 부분을 말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의 건강 습관으로 이렇게 딱 정리를 했어요. 이것을 기본으로 저희도 헬시 다이어트도 이제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체겸 다이어트는 스타일스라고 하는 건강 습관을 제안을 했어요. 우선 S는 뭐냐면요. 스탑 이팅 배드 푸드라고 해서 나쁜 음식 제한하기입니다. 나쁜 음식이 뭔가? 이거 너무 많죠. 근데 여기서는 설탕, 밀가루, 나쁜 기름을 이용한 튀김이라던가 나쁜 기름, 그 다음에 술입니다. 이것만 끊으시면 됩니다. 이것들은 대사를 망치는 대표적인 음식 재료들이에요. 이것만 제한하면 될까? 이렇게 싶으실 텐데 실제로 황현 여사님과 제가 이 옥을 끊고 이제 음식들을 만들어 봤더니 이것만 끊어도 이게 진짜 우리가 식사 준비를 할 때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것만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제한을 하시는 건데요. 이게 얼마나 나쁜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나쁘다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셨을 텐데, 이게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안 되시고요. 이거를 평생 안 먹는다는 한번 생각으로 한번 봐보세요. 우선 설탕은요, 우리가 술이 간이 안 좋다고는 들어보셨죠? 근데 설탕 또한 간에 독소로 작용을 합니다. 간은 대사를 하는 우리 몸의 중요한 조직이죠. 간에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대사에 교란이 생기고 나머지 설탕들이 지방에 저장이 되면서 요새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들이 굉장히 많죠.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설탕은 너무 안 좋은 담배와 같다고 이 책에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중독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또 밀가루는 글루텐 때문에 장 문제를 비롯한 자가 면역 질환 등을 유발하고요. 이 튀김, 나쁜 기름을 사용한 거는 우리 일상적으로 볶음류 많이 쓰잖아요. 한국 음식도 많고요. 이 나쁜 기름, 특히 저렴한 기름들은 식용유들은 염증을 유발하고 심하면 암을 유발합니다. 술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 이걸 통해서 이거를 내가 반드시 제한한다. 요 다짐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스타일리스트의 두 번째, 타임 리스트리트 이팅이라고 해서 섭취 시간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하루에 두 번만 먹는다. 그리고 취침 전에 충분히 금식을 한다. 이렇게 제한한 이유는 우리가 365일 세끼와 간식을 먹기 시작한 지가 인류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최근에는 그래도 건강상 새끼를 먹고 또 중간중간 간식을 먹는 게 더 건강하다고 많이 알고 계시죠? 영양학적으로. 하지만 이런 역사가 얼마 안 됐고, 물론 잘 먹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 몸은 회복을 위해서 적절한 공복 시간을 갖는 게 인체 회복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취침 전에 야식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요새. 약국에도 그것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 같은 증상 가지고 오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거 자체가 대사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을 꼭 지켜줘야 합니다. 네, 방금 전에 시간을 제한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이것 또한 단식이긴 한데 이건 24시간 이상의 단식을 의미해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충분한 공복 시간을 가져야지만 우리 몸은 제가 처음에 근고 그림 보여드렸죠. 근고에 있는 체지방이 꺼내질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게 바로 24시간 이상의 단식이 바로 그 조건이 돼요. 그래서 책염은 잘 쓰는 단식은 그 자체로 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24시간 이상 단식을 하면 오토파지라는 게 활성화되거든요. 오토파지가 이제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최신 논문 주제인데요. 이 오토파지는 그냥 단순하게 설명드리면은 우리 몸을 대청소해 주는 겁니다. 우리 집 청소 안 하고 계속 하면은 어떻게 되죠? 결국 먼지와 쓰레기에 쌓여서 구제불능의 상태가 되잖아요. 결국 한 번씩 청소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오토파지고 그거는 24시간 이상 단식을 해야지만 그게 발현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타일스 중에서 마지막 LES는 로우 컵 탄수화물을 줄이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이제 수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는 앞서 부분들이 잘 되시면 이 부분도 덩달아서 지켜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저는 이제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겸 다이어트 2주 단식은요, 이렇게 진행이 돼요. 처음 1주는 18대 6으로 시간 제한 섭취를 하고, 그 다음에 2주차에는 그렇게 충분히 시간 제한 섭취를 하다가 주말 등을 이용해서 24시간 혹은 48시간 단식으로 체지방 대사를 여는 것으로 이 2주 단식 코스가 이제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실제 결과에 대해서 이제부터 황희안 약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황희안 약사님 음소거 풀어주시고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전 이제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강의 내용 권선아 약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다. 아니면은 뭐 저거 내가 여태 몰라서 살 못 뺐나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저는 좀 이것을 현실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기본 개념 중에서 뭐 알 것도 같고 그래 설멜라티 술 뭐 안 먹으면 살 안 빠질 사람 누가 있어.
그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라도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핵심적으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요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좀 제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한번 좀 들어봐 주세요. 자, 다이어트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번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먹고 살기도 바쁜데 기운 없고 이게 막 뭔가 굶어야 될 것 같고, 또 이 다이어트는 내가 뭔가 플러스 알파로 내 삶에 뭔가 좀 새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면 어쩌나 이런 것들, 지금도 힘든데 이 다이어트 하느라 더 힘들면 어떡하나. 두 번째는 뭐 운동 같은 거 굳이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다이어트 할 때 같이. 근데 지금 뭐 시간도 없고 내가 할 여력도 없으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물질적으로 지금도 요즘 또 경기도 안 좋은데 돈이 많이 들면 어쩌나 이런 고민들도 있을 거고, 뭐 기타 등등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기껏 살을 뺐는데 건강이 나빠지면 어쩌나, 아니면 기껏 살을 빼놨는데 힘들게 뺐죠. 힘들게 뺐는데 요요가 오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 되게 많을 거예요. 특히나 이 의지박약. 저도 진짜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이 방황을 했어요. 뭔가 다이어트에서 명확한 해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연구자 입장으로 연구를 하면서 명확한 어떤 해법을 못 찾아서 좀 많이 방황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들었던 체겸 다이어트도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인사이트를 얻어 가셨지만 이것의 핵심을 알고 실행한 분들은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걸 들어도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은 뭐 다른 것과 별 차이가 없다. 굶고 단식하면 안 되는 다이어트가 어디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체겸 다이어트 핵심적인 부분, 정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좀 제가 약사지만 약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음식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좀 더 보완을 해서 좀 완벽을 기한다고 할까요? 좀 더 편하게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한번 지어봤어요. 헬시한 헬시 다이어트다.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H는 제가 해본 결과로 지금 이 이름을 지었는데요. H는 바로 헝거예요. 그러니까 혹이나 갈망, 어떤 배고픔, 뭐 꼭 음식에 대한 배고픔이 아니라 무언가 이렇게 우린 다 욕구 불만이나 부족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결핍 증상. 이런 게 그다지 물론 제로는 아니겠죠. 그러나 그다지 없었다는 거. 그다음 E는 endure예요. 버티다, 견디다, 참다. 누구나 다이어트를 하면 떠올리는 거죠. 이게 그다지 없었다. 그리고 L은 lose, 일탈한 뜻이죠. 그래서 losing muscle, mineral, body fluid예요. 그러니까 근육을 잃으면 정말 다이어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요요를 수반하고요. 근육은 어떻게 보면 저 같은 나이, 그러니까 중장년층에게는 생명과도 같거든요. 근육을 잃는 다이어트는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근육을 잃거나 미네랄을 잃거나 바디 프로이드 굉장히 중요하죠. 체액을 잃는 건 정말 엄청나게 큰 손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없었고요. 그다음에 S는 시디우스라고 해서 유혹당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다이어트에 힘든 게 매번 그 유혹의 어떤 그 싸움과 나 자신과의 싸움과 이겨내야만 하잖아요. 마치 정말 전쟁과 같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다지 유혹당하시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다이어트는. 굉장히 지금 이 말에 더 유혹당하시고 계신 거 아닌가요? 예, 그리고 S는 sorrow예요. 그러니까 뭐 슬픔이나 서글픔, 그쵸? 옆에서는 막 그냥 잔치 벌이고 있는데 나는 혼자 그냥 옆에서 풀만 먹고 아니면 못 먹고 이런 슬픔. 다이어트 하는 분들은 누구나 겪는 걸 거예요. 그다음은 Y.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요요죠. 그죠? 그래서 이 여섯 가지가 없는 헬시한 다이어트다 이름을 한번 지어봤고요. 이건 제가 느낀 감정이에요. 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제 몸에 먼저 실행해 본 결과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았고요. 추가로 다른 질병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불면이나 짜증이나 슬픔이나 이런 정신적 피해감이 없었고요. 정말 정말 좋았던 건 오히려 음식의 갈망으로부터 해방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인슐린 저항성이 꽤나 진행이 된 상태였는데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이제 대사 질환, 뭐 여성 질환, 피부, 뭐 정신과 질환까지 다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 2주에 최대 체지방 3kg,
아니면 그보다 더 잘 하실 수 있고요.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들은 때로는 또는 뭐 건강적으로 더 훌륭한 분은 3kg 이상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욕심을 좀 덜하고 나는 뭐 체중은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지만 뱃살이라든지 일부만 좀 빼고 싶다. 이런 분들은 좀 천천히 슬로우 템포로 나가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한 3kg 정도는 누구나 감량할 수 있다. 그래, 그렇게 플랜을 한번 짜봤는데요. 1일 1식 또는 1일 1식에 24시간 공복을 하셔야 되고요. 또는 나는 그렇게까지 스피디한 프로그램이 필요 없으면 1일 2식, 즉 16대 8로, 그러니까 16대 8 이해 혹시 하시나요? 8시간 안에 식사를 하시고 16시간 공복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 1회 36시간 공복. 예. 아니면 48시간 공복. 저는 지금 2주간 48시간 공복을 2번 했고요. 36시간 공복은 1번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필수는 아니에요. 내가 체력적으로 좀 자신이 없고 아니면 건강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럴 때는 가능한 분만 진행을 하세요. 여기서 최기업 님도 이 긴 단식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웨이트 운동을 할 때 처음부터 아령 무거운 거를 30kg짜리 들 수 없는 것처럼 이 단식도 체력적으로 좀 문제가 없는 분들은 빨리 시작을 하지만 내가 그렇게 체력에 자신이 없다 하시면 첫 번에는 패스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공복 시간에는 완전히 굶는 거는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소금물을 충분히 먹었고요. 그리고 기타 또 먹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또 오전에 하루에 한 번은 산책 정도는 해주세요. 그러나 무리한 운동은 저는 2주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꼭 운동을 해야 정말 잘 빠지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하는데 이때 너무 무리한 운동을 하면 반동으로 공복감이 확 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게 또 빨리 어떤 식욕을 촉진할 수 있어서 저는 좀 빠른 어떤 초반에 빠른 스피드를 낼 때는 오히려 이렇게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에요. 소금은 제가 소금차라고 표현했던 건 따뜻하게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따뜻한 물을 계속 먹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 순간 소금차를 먹었고요. 그 다음에 채소찜. 그래서 채소만 넣은 찜도 먹었지만 저는 이 식단을 정말로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고기라든지 뭐 해물이라든지 어떤 거든 좋아요. 그러나 심혈관 기관에 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간 기능에 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피부나 다른 기타 질환에 좀 문제가 많은 분들은 사실은 고기는 조금 두려워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해물, 뭐 낙지라든지 문어라든지 뭐 전복이라든지 갑오징어라든지 뭐 오징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추천해요. 그래서 해산물을 듬뿍 넣고 채소와 함께 약간의 물을 넣고 푹 쪄서 국물로 같이 소금 간만 해서 그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매 끼니 변화해서 드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미역국을 정말 추천을 해요. 저는 단식할 때도 국은 먹었거든요. 그래서 미역국 매 끼니에 특히 뭐 그 홍합 같은 거, 바지락 같은 거 넣어서 미역국 많이 끓여셔서 충분히 국물 드시면 좋고요. 그리고 미역국 건더기까지 드시면 배변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제 사골국, 예, 이런 뼈국 같은 것도 충분히 드셔도 돼요. 소금차 대신, 소금물 대신에 사골국 드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물김치 국물, 또 중간중간에 이제 허기가 질 때는 버터라든지 또 좋은 기름이라든지 집에 있는 뭐 들기름 이런 것도 괜찮고 올리브유도 괜찮아요. 기름만 먹어도 굉장히 채워지는 게 많습니다. 왜 기름은 먹어도 되나요? 열량이 높잖아요. 하시는데 그 이유는 아까 권세나 약사님 말한 것처럼 인슐린은 지방을 잠그는 열쇠예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체지방을 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지방은 인슐린 분비를 자극을 안 합니다. 그래서 체지방을 분해하는 그 열쇠, 비밀번호를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름류들은 오히려 자유롭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탄커피도 굉장히 잘 활용했어요. 혹시 방탄커피 모르시는 분은 에스프레소나 그냥 블랙커피에다가 MCT 오일이나 뭐 기버터 또는 버터, 뭐 좋은 기름 넣고 쉐이크해서 드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방탄커피를 드실 때는 야간에 너무 늦게 드셔서 수면에 방해가 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올 것 같다는 분들 있잖아요. 커피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당연히 뭐 12시든지 아니면 오후 2시 전에만 방탄 커피를 드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충분한 수면.
나는 자고 싶어도 못 자. 자, 8시간 수면 이상은 분명히 하시는 게 체지방 감량에 매우 도움이 되는데 자고 싶어도 잘 못 자는 분이 사실 많아요. 근데 아까 권선혜 약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탕, 밀가루를 끊잖아요. 술까지 끊잖아요. 평소에 잤던 잠이 아닌 엄청나게 아름다운 잠이 옵니다. 그걸 이제 중간에 깨지 않는 통잠이라고 하는데요. 입면 시간도 굉장히 좋아지고요. 그래서 음식을 잘하면 지금 설탕, 밀가루 끊고 술 끊고 그다음에 소금차 계속 드셔서 체액 볼륨 잘 만들어 주시면요. 오히려 정말 진짜 평소보다 잠이 잘 옵니다. 그래서 이 수면은 오히려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얻어지는 어떻게 보면 선물일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수면에 좀 자신이 없던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하면 수면도 덤으로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마지막에 설밀나트술이 제일 중요한데 제가 맨 위에 했어야 되는데 왜 마지막에 했냐? 원래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밀나트술 끊기. 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거를 좀 더 제가 깊이 있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자, 지금까지도 와, 굉장히 할 일이 많아 보인다, 어려워 보인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냐면 설탕, 밀가루, 술, 이 세 가지만 끊으세요. 이 세 가지만 끊고 나면요. 이게 바로 다이어트의 일부이면서 전부입니다. 그 최겸님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씀을 하면 설밀라티만 끊고도 8개월 후, 한 6개월 후 저절로 살 빠졌어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 굳이 시간 제한 식사나 아니면 뭐 간헐적 단식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아도 24시간 단식을 하지 않아도 7, 8개월 후에는 살이 반드시 빠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런 집중 코스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눈에 보이게 빠른 변화를 하지 않으면 이 두 가지를 끊기, 이 세 가지를 끊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슬로우하게 물론 이 세 가지만 끊었을 때 뭐 하루에도 몸이 변하는 축복받은 몸이 또 있으시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대사의 문제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슬로우하게 빠질 거예요. 뭐 한 달에 1, 2kg, 또 그 다음 달에 1, 2kg. 그렇게 좀 눈에 가시적으로 팍팍 보이지가 않으면 저희가 이 설탕 밀가루 술을 끊는 걸 막 집중해서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결국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잠깐 하고 2주에도 뭔가 변화가 나서 막 옷 치수도 바꾸고 남들이 봤을 때, 너 예뻐졌다. 뭔가 달라졌다. 이런 말을 들으면 빨리 내가 이 어떤 습관이 정말 좋은 거구나 생각이 드시면서 반드시 이 습관이 고착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슬로우하게 빠지면 이 습관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저한테 한번 믿어주세요. 뭐냐면 설탕, 밀가루, 술만 끊으면 식욕 조절, 체지방 대사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즉, 식욕이 그 막 너무 좋잖아요. 입맛이 계속 돌고 이런 분들도 저절로 이것만 끊으면 그 입맛이 굉장히 도는 게 달라져요. 훨씬 뭔가 식욕 조절하시기가 쉬워지고요. 간헐적 단식도 쉬워지고요. 시간 제한 섭취도 쉬워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덤으로 살이 정말 지방 대사가 정말 지방을 잘 녹이고 정말 체중 변화도 팍팍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해보세요. 이것만 일단은 나는 너무 복잡해서 싫다. 그러면 그분은 정말 딱 이것만 하세요. 이걸 하면 그 다음엔 너무 힘들이지 않고 시간 제한 섭취와 단식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허기가 한 번씩 오잖아요. 배가 고프다거나 아니면 뭔가 좀 입이 심심하다거나 정신적 허기와 뭐 육체적인 허기가 동시에 옵니다. 이럴 때는 얼른 저도 지금 이렇게 항상 소금물을 마시고 있는데요. 따뜻한 소금물. 예. 그냥 일단 드셔보세요. 굉장히 달래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 간을 좀 활성화시키는 레몬 착즙. 당연히 설탕이 들어가지 않아요. 레몬 주스와는 좀 구별화돼야겠죠? 레몬을 직접 짠 착즙도 많이 판매도 하고 아니면 집에서 좀
드셔주시면 좋고요. 저는 이제 이 PEO라고 해서 뭐냐면 페어런트 이센셜 오일이에요. 그 나쁜 기름은 먹지 말라고 하니까 기름을 전부 다 먹으면 안 되고 아니면은 돼지 기름이라든지 버터라든지 포화지방만 먹냐 이건 아니거든요. 반드시 좋은 기름을 동시에 넣어줘야지. 좋은 기름은 좋은 불포화 지방산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세포 속으로 산소를 꽂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야지 에너지 대사가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름도 동시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도 저는 잘 사용했어요. 근데 이게 기름 성분이다 보니까 먹으면은 어떤 공복감도 굉장히 해소가 되고요. 또 지방 대사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열심히 챙겨 먹은 날과 먹지 않은 날에 체중을 보면은 변화가 좀 달라요. 그리고 다행히도 이 버터나 이런 것들은 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버터, MCT 오일, 또 그 좋은 목초 그를 먹은 소들로 만든 이즈니 버터 이런 것들 예, 한 번씩 먹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단순화시켜 보면요. 거기에서 섬유질, 즉 어떤 식감, 씹는 맛과 단맛을 제어하고 나면 다 소금과 지방이에요. 대부분은. 물론 100%는 아니죠. 그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칠맛, 그건 좀 없죠. 예. 그런데 이렇게 소금차 또는 버터, 기름 이런 것들 먹어보다 보면은 음식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충족감 중에 한 80%는 얻어져요. 물론 뭔가 씻고 싶다는 거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달래집니다. 그런데 이건 먹어도 되나요? 예, 얘네들은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아서 지방 대사를 계속 열어주거든요. 인슐린이 나오면 뭐가 안 된다? 체지방이 안 열린다. 꼭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못된 음식은 좋은 음식 아니고요. 잘못된 음식, 설밀라티술 같은 잘못된 음식은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부자들이 보면은 더 막 재산을 더 모으고 모아도 더 모으려고 하고 오로지 어떤 그 돈의 그 노예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잘못된 음식은 물질처럼 만족이 없고요. 먹으면 먹을수록 새로운 욕구를 끊임없이 만들어낸다는 거를 끊어봐야 알아요. 근데 이거를 먹으면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빠른 체중 감소의 열쇠는 드시는 탄수화물량 조절에 있어요. 그래서 빨리 좀 나는 뭔가 결과물을 내고 싶다. 이런 분들은 극단적으로 탄수화물 양을 제한하시면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밥이라든지 그냥 단순 탄수화물은 아예 안 먹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되는 건 탄수화물, 여기서 극단적으로 제한하라고 하는 탄수화물은 설탕이라든지 과당이라든지 떡이라든지 밀가루라든지 빵이라든지 이런 거지. 그 낮은 인슐린 수치, 즉 혈당이 안정하게 유지되는 채소의 복합 당분 성분은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채소는 정말 많이 먹었어요. 우엉이라든지 식섬유가 풍부한 버섯이라든지 이런 건 충분히 섭취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약사이기 때문에 제품 활용을 잘 했어요. 그래서 적재적소의 제품을 활용하면 체중 감소의 부스터도 되고 아무리 이제 체지방 대사를 잘 한다고 해도 한 번씩 오는 손떨림이라든지 뭐 어지러움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또 한 번씩 막 이렇게 훅 한 번 올라오는 식욕을 조절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제가 어지러움이나 떨림 막 이렇게 약간 그럴 때는 빠르게 체액이나 혈액을 올려주는 햄철이나 액상콜라겐 같은 걸 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스터라고 해서 체중 감소를 더 잘 열어주는 그래서 우리가 세포에 산소 공급을 시켜서 어떤 그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시켜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EO라고 하는 불포화 지방산 그다음 멜로시라라고 하는 파동이 들어있는 물질, 또 이거는 세포와 세포 사이의 물질 교환을 굉장히 잘 도와주거든요. 그다음에 철분제, 즉 조혈제가 돼서 혈액이 적혈구가 산소를 잘 세포에 꽂아주는 그런 것들은 잘 활용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부끄럽게도 제가 약사지만 이런 제품을 활용 안 하고 이것조차도 이 안에 들어있는 막 몇 그램의 당분, 사실 제품에 살짝 먹기 좋으라고 그런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게 무서워서 저는 그것도 안 먹고 그냥 생으로 굶은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엄청나게 몸이 힘들어져 가지고 면역도 떨어지고 고생했던 경험이 있어서 지금은 오히려 이 정도는 충분히 먹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진짜 설탕, 밀가루, 나쁜 기름, 뭐 술 빼면 먹을 게 뭐가 있냐, 이런 분들이 진짜 상당히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이걸 빼면은 과연 요리가 가능할까? 이랬는데 제가 많이 발굴해서 레시피를 개발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외식이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이제 가능하면 본인이 다 만들어서 드시면 좋고요. 외식을 할 때는 이제 설렁탕, 순댓국, 예, 곰탕, 미역국, 된장국. 이제 보쌈이나 족발 이런 것도 삶아 먹는 거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 분명히 요즘은 너무 달게 삶아요. 그래서 그건 안 되고 수육 정도, 예, 수육 정도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이 단맛을 입히지 않은 것. 예. 그리고 만약에 이걸 시키더라도 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밥은 철저히 제한을 하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예. 그래서 이제 케이스 스터디 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했을 때 어떠한 결과물을 냈느냐. 예. 50대 초반 여성이고요. 폐경을 했고요. 과거에 정신과 질환으로 식욕 주추나 수면 그리고 대사의 모든 부분에 문제가 생긴 분입니다. 아까 그 최겸 다이어트에서 보면 수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했잖아요. 이분이 수면에 불면증 환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컸어요. 그 이후에 이제 완치가 됐습니다. 완치는 됐는데 이 식욕 주추가 망가졌기 때문에 식욕 조절과 그다음에 이 정신과 약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간이 굉장히 망가져 있었어요. 그래서 대사에 예, 문제가 굉장히 있었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이제 최근에 폐경까지 하면서 호르몬 대사에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8년간 꾸준히 이제 체중이 상승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살을 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운동이라든지 등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웨이트라든지 이런 것도 열심히 했고 그런데 음식도 굉장히 예, 철저하게 관리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체중 감량에 크게 도움을 못 받았습니다. 운동도 굉장히 운동 많이 해요, 이분이. 열심히 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노력은 했지만 정신과 질환을 얻은 이후에는 이 단 음식에 대한 어떤 유혹을 못 버리죠. 왜냐하면 불면증이라든지 우울증 이런 게 세로토닌이 거의 없는 이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어떤 그 행복감을 얻기 위해서 평소에 전혀 즐겨 먹지 않았는데 이 음식을 조금씩 먹으면서 어떤 정신과 약을 띠는 방법을 써왔기 때문에 이런 음식에 대한 어떤 길들여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분이 탄수화물 중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8일부터 이제 다이어트 이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는데 시작 전에 이제 그 과일 채소 스프로 일주일간 몸을 좀 정화시키는 작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요것만 해도 그 탄수화물 중독 증세에서 굉장히 벗어난 느낌을 받으면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을 얻은 거죠. 이분은 이 단 음식을 도저히 못 끊을 것 같다. 빵이라든지 과자라든지 막 이런 젤리라든지 이런 거를 내가 과연 끊을 수 있을까라는 정말 생각을 할 정도로 의지가 굉장히 약한 분이었죠. 근데 이분이 1일 1식 식사를 했고요. 점심만. 그리고 빠른 체중 감량을 위해서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제한을 합니다. 거의 무탄수에 가깝게. 그래서 그리고 주 1회 48시간 공복. 이분은 첫 주에는 단식을 48시간, 36시간 거의 뭐 두 번, 이틀에 한 번, 3일의 간격으로 또 한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첫 주에는 한 두 번 정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방탄커피는 하루에 한 잔. 그래서 MCT 오일, 기버터, 이즈니 버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뭐 두 개 사용할 때도 있고 해서 에스프레소나 아니면은 원두 커피 뭐 아니면은 알커피로 그냥 블랙커피 너무 진하지 않게 왜냐면 수면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커피는 굉장히 묽게 해서 요것과 쉐이크를 해서 만들어서 먹었고요. 소금물에다가 그 멜로시라라는 제품 같이 해서 좀 그 물을 매일 따뜻하게 해서 하루 1.5리터. 그래서 이 물병이 500리터라면 세병을 무조건 마시려고 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혈당 증세 또는 에너지 부족, 수면 부족이, 수면에 어려움이, 입면에 약간 어려움이 있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제품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철분이라든지 콜라겐. 이거는 필요 없는 부분은 안 하셔도 돼요. 체지방 대사가 활성화돼서 전혀 뭐 문제가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좀 이렇게 나이가 있고, 좀 건강적으로 좀 연약해진 상태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 그다음에 운동은 오전 산책만 하셨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스터 사용을 했어요. 왜냐면 빨리 좀 더 효과를 내기 위해서
예, 이런 제품도 먹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못 먹을 것 같지만 실제로 장을 이렇게 한번 보면 뭐 근데 풀만 먹는 것 같네요. 장을 많이 보셨는데. 그래서 다양한 채소류들도 다양하게 사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먹었냐. 예, 이렇게 먹었습니다. 뭐 이렇게 냉이 요즘 또 봄이니까 냉이에 두부 넣어서 된장국도 충분히 해서 먹었고요. 이거는 삼계탕에 부추 뭐 또 쭈꾸미도 넣어서 이렇게 삼계탕, 그다음에 이건 감바스 할 때도 버터를 목초 먹은 이진이 버터라고 있거든요. 목초 먹은 소로 만든 이진이 버터 요런 감바스도 해서 드시고 여기에 요거 보이는 거는 뭐냐면은 그 인도네시아 청국장이라서 템페 이런 것도 섞어서 막 만들어 먹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저는 막 급할 때는 이제 설렁탕 판매하는 설렁탕에 예, 미역 넣어서 좀 이건 새로 그냥 정말 만들어낸 레시피인데 설렁탕에 미역국. 이제 저는이란 표현까지 나왔으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알겠죠? 바로 접니다. 예. 그래서 저라고 커밍아웃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 한우도 이렇게 구워 먹었고요. 이거는 뭐냐면 아귀를 제가 굉장히 친한 약사님께서 주셔가지고 아귀 수육인데 아귀찜 하면 보통은 양념을 하잖아요. 근데 그냥 순수하게 그냥 뭐 마늘, 후추만 넣고요. 채소를 정말 듬뿍 넣어서 아귀찜을 했어요. 그냥 소금만 넣었죠. 예, 그렇게 했는데도 채소를 정말 많이 넣으니까 굳이 생강을 안 넣어도 이게 비린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든든하게 먹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잘 해먹는 요리인데 아까 말씀드린 스튜 있잖아요. 각종 뭐 고기, 뭐 해산물 넣어가지고 뭐 단호박 뭐 그냥 닥치는 대로 뭐 당근 뭐 부추 막 다 넣어서 푹 쪄서 약간의 수분을 넣어서 그 채소에서 또 국물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맛있어요. 보기에는 별로 아름답지 않지만. 예, 그리고 제가 또 잘해 먹는 음식이에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당근 이거 몇 끼니에 먹었고 고기랑 새우 뭐 이런 거 넣어서 이렇게 약간 찜처럼 해서 먹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육류든 뭐 해조류든 넣어서 이렇게 계속 찜으로 해서 먹고 요거는 갑오징어인데 갑오징어에 뭐 콩나물, 달래 뭐 각종 채소 넣어서요. 그냥 이때는 고춧가루만 살짝 넣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이런 음식을 해서 먹어보니까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저도 항상 이런 음식을 할 때 양념류, 즉 약간의 당분, 하다못해 매실이라도 넣어야지, 하다못해 조청이라도 넣어야지, 뭐 간장에도 굉장히 당류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화학 간장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양념류들, 뭐 고추장도 당분이 많잖아요. 이런 양념류들이 요리를 완성시켜 준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채소류들을 정말 듬뿍 넣어서 요리를 해보니까 심지어 비린내까지도 채소류가 다 없애주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돼지갈비찜인가 보다. 예. 그래서 정말 좀 그 돼지 비린내, 돼지 누린내가 나을 수도 있는 그런 요리도 채소를 거의 그 재료만큼 이렇게 듬뿍 넣으니까 굉장히 먹을만 했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요리의 신세계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식단을 좀 더 제가 말씀드리면 빠른 감량을 위해서는 탄수량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지만 단기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단기간에 뭔가 가시적인 걸 보여야 계속 신이 나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체중 조절이 목적이라는 부분에서는 극단적으로 그리고 대사를 정상화할 목적. 자, 건강적인 의미도 가져가셔야 되잖아요. 이제는 인슐린 저항성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인슐린을 좀 안 나오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인 양을 조절하셔야 돼요. 그 인슐린의 양을 극단적으로 조절하고 나면 간이 뭐로 바뀌냐? 망가진 간이 정상으로 바뀌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것은 단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이어트를 위한 강의가 아닙니다. 모든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한 질병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식단이에요. 그런데 천천히 가도 갈 수 있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천천히 가면 결국에는 의지가 무너져요. 빨리 가서 한 번은 집중적으로 하고 내가 결과물을 볼 때 계속 할 수 있거든요. 나도 좋고 남들이 봐도 와, 너 너무 변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그걸 뭐라 그러죠? 보상 기전인가요? 강화가 되죠.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칭찬이면 강화가 돼서 더 반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화가 안 되면 힘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좀 강하게 하시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적절한 단백 식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포만감과 인슐린 자극을 최소화, 그러니까 단백질도 너무 많이 먹으면 인슐린을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좀 적절하게 단백질을 넣어주시고요. 해독에 필요한 영양소도 필요해요. 그래서 간 해독에는 아미노산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어느 정도의 단백질은 좀 드셔주시는 게 좋다. 어느 정도가 적절하냐? 보통 체중의 0.8이라고 하는데 1.6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체중에 1.6 곱해서 그렇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고지방 식사 또는 적절한 지방 식사. 저는 사실 약국에서 혼자서 어떻게 먹었냐면 환자분들이 언제라도 오실 수 있으니까 단순하게 먹자 이래서 거의 3년 동안 그냥 채소밥에 간장 비벼서 김만 먹었어요. 그랬더니 반찬을 거의 이제 안 사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 외식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단순하게 해서 그냥 그렇게 먹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지나치게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할 때는 채소량을 정말 더 듬뿍 넣고 단백질 섭취를 정말 많이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에서 놓치고 간 부분 때문에 지금 이런 몸이 되지 않았나. 좀 나를 너무 안 챙겼구나. 잘 챙긴다고 생각했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반성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지방은 살쪄라고 미뤄 두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지방을 신경 쓰고 드신다. 고지방까지는 아니지만 적절한 지방. 아니면은 평소에 정말 안 드셨다고 생각하면 살짝 좀 드셔도 되지만 그러나 심혈관 지방 질환이 있거나 암 환자나 아니면 간에 조금 특수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평소보다는 조금 많이 먹는다 수준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막 삼겹살 기름을 일부러 막 먹진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예전에는 좀 많이 피했던 지방을 좀 많이 피하고 두려워했었는데 요 단기간에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기름을 좀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이거는 각자에 맞게 적절하게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너무 지방은 너무 무서워. 이런 분은 막 덜덜덜 떨면서 지방을 드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보단 조금 많이 먹는다. 왜냐면 내가 뭔가 싫어하고 막 불안하고 그런 감정으로 이걸 하면 안 되거든요. 뭐든지. 그래서 저는 내가 그냥 행복한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양한 채소. 정말 채소에도 단백질도 많고 아주 훌륭한 불포화 지방산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채소의 신세계를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다양한 채소들을 매 끼니 정말 이렇게 많이 넣어도 좋나 할 정도로. 근데 채소는 또 수분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말 폭탄처럼 넣어도 열을 한번 가하게 되면은 팍 줄거든요. 그래서 매 끼니 정말 채소를 듬뿍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런 제품이나 기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에게 다이어트 효과를 극대화해 준 제품은 이거는 저의 그 애착 물통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도 집에 이런 텀블러 하나 정도는 있으시잖아요. 이게 텀블러가 이제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차게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따뜻하게 먹기 위해서거든요. 그리고 손잡이가 있으니까 편리하더라고요. 이런 물통 하나 꼭 구매를 해서 그리고 좀 무겁지 않은 걸로 들고 다녔으면 좋겠고 저는 좀 빠른 결과, 더 좋은 결과를 낳기 위해서 이제 이런 어떤 쉐이커도 사용을 했어요. 제가 그 방탄커피를 만들 때 방탄커피용 이 쉐이커가 있는데 그 하나 망가져서 예전에 버렸어요. 한 1년 전에. 근데 그 이오나이저는 정말 맛있게 만들어져요. 저는 다이어트라면 맛없는 음식을 먹는 거야라는 이런 좀 고정관념은 깼으면 좋겠어요. 이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행복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지금 매일 내일 뭘 먹을까? 우리 세나 약사님이 저한테 왜 이렇게 쿠팡이 매일 약국으로 오냐고 할 정도로 저녁마다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주문해서 행복하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방탄커피마저도 맛이 없으면 안 돼요. 왜요? 저희는 라떼도 먹고 싶고 카푸치노도 먹고 싶고 또 막 그 달달한 바닐라 라떼 유혹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로 만들면 정말 그 미세하게 얘가 물 입자를 잘라주거든요. 그래서 버터도 정말 미세하게 잘라줘서 진짜 풍부한 거품으로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멜로시라라는 제품도 사용을 매 물마다 그래서 요거 멜로시라만으로도 5kg 정도 감량한 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갑자기 단식 중에 뭔가 허기가 진다 그러면 이렇게 판매하는
그냥 시판 설렁탕도 조금 이게 좋다고 해서 콜라겐이 들어간 설렁탕도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먹었던 액상 콜라겐 제품,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쁜 기름은 안 먹지만 좋은 기름 먹어줘야 돼요. 근데 포화지방만 드시면 안 돼요. 좋은 불포화지방산도 여기 보시면 이게 자석이거든요. 산소를 세포 안으로 들인다라는 의미의 자석이에요. 그래서 PEO의 별명이 완전 그 산소 자석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기를 열심히 썼어요. 왜냐면 여러 선생님들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과 꼭 공유를 하고 싶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많이 먹지 않았는데 제가 채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또 이 다 굿이라고 써 있죠. 실제로 정말 컨디션이 정말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양질의 제가 만들어 놓은 최상급의 제 체지방으로 잘 먹고 있어서 그런지 1일 1식 또는 금식을 하는 기간 동안 여기도 보시면 48시간 공복의 날이었죠. 그랬는데도 정말 컨디션이 나쁘지 않았고 심지어 약국도 뭐 10시간, 10시간 정도 운영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약국에 오신 분께 짜증을 냈을까요? 예, 있으시면 예, 정말 즐겁게 웃으면서 환자분들께 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이제 일기가 있는데 달라진 점은 정말로 수면이 개선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면의 질이 나빠서 난 다이어트가 안 될 것 같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소금차 드시고 그 말씀드린 설밀라티 술 끊으시고 하시면 수면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물론 첫날부터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머리가 정말 맑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오후 3시, 4시만 되면 죄송합니다. 꾸벅꾸벅 조는 시간이 늘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창피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방귀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정말 진짜 이게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하고 책을 찾아보고 강의를 들어봤더니 이 45세 이상 여성은 간 기능이 떨어지면서 원래 이 장의 가스가 간에서 흡수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간 기능이 떨어져서 그 방귀를 흡수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밖으로 빼낸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방귀가 참아지지를 않더라고요. 이게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어쨌든 간 기능이 떨어져서 그러는데 지금은 진짜 방귀가 0입니다. 거의 없고요. 그리고 식탐이 정말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먹고 싶다는 욕구에서 이렇게 자유로운 게 행복한지 처음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 먹고 싶다는 욕구를 만들어내는 건 결국 음식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설탕, 밀가루, 술, 나쁜 음식. 그러니까 어쨌든 전 설탕, 밀가루가 저에게 저의 뇌를 조종해서 저의 의지는 정말 먹고 싶지 않았는데 계속 타협을 시켜서 한 번만 이렇게 저를 만들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기를 매번 썼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 이렇게 잘 지켰고요. 이렇게 정말 좋은 내용만 써 있어요. 그렇게 힘든 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세한 이런 일지를 쓰면서 정말 좋은 다이어트법이구나. 그래서 이제 인바디 측정 결과를 알려드리면은 제가 어 이게 창피하니까 어차피 많이 갔을 거라는 건 보이시죠? 표준 이상이었고 이제 이 제가 근육량인데 이제 두 번째는 약간 근육은 거의 비슷했어요. 그런데 어 이 체지방량이 확 떨어졌죠.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불과 며칠이냐 11일 날 시작한 건 8일인데 그 첫날은 제가 인바디를 못 갔어요. 그래서 11일, 18일 일주일 만에 이렇게 됐지만 48시간 단식을 하고 체지방 대사가 확 열린 날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근육량이 500g이 늘고요. 그 체지방은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게 불과 며칠 만에 일어난 일이냐? 4일 만에 일어났죠. 18일에서 22일.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 중에 이거 너만 일어나는 일 아니야? 라고 하실까 봐 제가 시작할 때 처음부터 저랑 같이 하고 싶다고 하신 약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같이 제가 멘토가 돼서 계속 아침마다 제가 좋은 가스라이팅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한번 같이 뭔가 결과를 만들어 보자 해서 시작했는데 정확히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몸무게는 3.3 빠지셨고 이분은 13일부터 22일, 즉 9일간의 이제 일정이었는데 체지방률은 3.1%, 그다음에 지방량은
3kg 이렇게 빠졌고요. 근육량은 무려 1.4%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분도 저에게 계속 하시면서 힘들지 않아요. 이분도 다이어트 완전 뭐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을 정도로 되게 그 힘듦이 있었던 분이고 몇 년 전부터는 아예 포기 상태? 약간 이런 분이었는데 저한테 계속 피드백이 힘들지 않아요. 할만해요. 근데 오늘은 조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꽉 붙잡아 드렸죠. 예. 그래서 잘 이렇게 따라오고 계시고 저랑 100일 프로젝트로 이제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약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계속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제가 유튜브로도 짧게 영상 만들어서 좋은 가스라이팅. 제가 해 보니까 저는 최겸님 영상과 유튜브를 거의 매일 1 년간 그냥 자면서도 듣고 걸어가면서도 듣고 그렇게 계속 들어서 제 걸로 체화를 했거든요. 그게 제 어떤 그때는 뭐 '설탕 밀가루를 막 끊어야겠다.'라는 '그렇게까진 살고 싶지 않아.'라고까지 생각하면서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계속 듣다 보니까 '아 이제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저희가 좋은 에너지를 계속 세뇌 교육을 시키려고 저희가 영상을 또 이렇게 준비를 해서 계속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세네 약사님 마지막으로 마무리해 주세요.